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미 솔츠베리대 정치학과 남태원 교수를 연결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태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지난해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예상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가 해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진행되는 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에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던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네. 북한의 핵무기가 발달을 했고 그것으로 인한 미국의 전술적인 전략적인 계산이 바뀌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대화가 시작됐고 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런 큰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변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2018년에 보아왔던 이런 어떤 뭐랄까 긍정적인 트렌드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재인 정부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양측에 보여준 이니시에이티브도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더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이 바뀌어도 한 정부라든지 뭐 개인 지도자라든지 그런 액터가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잡지 못하면 일이 그을러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18년을 쭉 돌아보면 남북한 정부가 굉장히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잘 잡고 일을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약간은 내리시는 거죠? 네, 뭐 그런 면도 계속 그런 큰 틀이나 아니면 남북 정부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2018년에 보아왔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뭐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휴전협정은 말 그대로 지금 총불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고 포를 터뜨리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이죠. 그래서 물론 싸우는 것은 멈추었지만 잠시 멈추었지만 잠시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죠. 물론 지금 뭐 반세기가 지났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뭐 평화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싸움을 멈추고 대화를 하자. 그리고 평화를 추구를 해보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는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남북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네. 싸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의 관계가 남한과 교류가 별로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남미와 저 어느 나라와 관계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죠. 바깥에서 보면요. 하지만 휴전협정으로 지금 싸움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빨리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서 말 그대로 정말 정상적인 남북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던 상태였네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뭐 제가 법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네. 전쟁을 하고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있으면 늘 뭐랄까요,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늘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사실 외국에 나와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뭐 필리핀에 가서 살게 되면 이런 외세의 위협이 없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복잡한 법적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도 어떤 개인이 삶을 살 때도 그런 어떤 외세의 침입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것을 사실은 한국에 있으면 잘 느끼기 힘들죠. 이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마침표를 찍고 진짜로 평화의 체제로 가서 남북 관계가 좀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아주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일단 정치적으로 제일 큰 것은 정치적으로 평화의 영토가 늘어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보수 야당이라고 자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고 있는 야당들의 주된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반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타도하자,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그 메시지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반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대응하는 거기서 소모가 되는 그런 정치 에너지가 딴 데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지 정말 야당과 여당의 관계라든지 뭐 보수와 진보의 관계라든지도 정상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한국에 있는 남한의 그 수많은 현안들이 비로소 진정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정책에 대한 건전한 그 토론도 진행이 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화협정이 남북 간에 사인이 된다면 네, 또 여러 가지 교류, 남북 간의 교류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국제 제재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교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거든요. 뭐 판문점의 지뢰를 제거하려는 노력이라든지요. 그 남북 간의 각종 건강, 교육 이런 면에서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교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벌써 유럽의 기업들은 그 북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써 탐색전을 벌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남한의 기업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길 테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북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 평화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단지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보다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은 예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뭐 남북 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어떤 정상회담과 이어진 여러 가지 회담, 그 모든 것들이 좀 실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비핵화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평화선언이 실제로 작성이 된다면요. 그런 면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무장지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그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라던 의지가 표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하고 한국,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에 따로 체결돼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잘 네, 딱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들겠네요. 그거는 우리 일단 휴전협정을 네. 맺은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거든요. UN,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남한은 당사자가 아니죠. 하지만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남한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요. 네. 그리고 주된 주체니까요. 당연히 남북 간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다자협정으로 확대가 돼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주변국들이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은 실제로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이 너무 추진하는데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는 다자간 협정으로 가더라도 처음에는 양자간 협정으로 가고 물론 뭐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지진이 있어야겠지만요. 네.
양자간 협정으로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다자간 협정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거 민감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이해찬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북한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국가보안법은 사실 폐지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 과연 영원히 존재할 법인가? 네. 그러면 대답은 영원한 존재할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 침해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언젠간 폐지돼야 될 법이다. 그러면 언제가 좋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거나 아주 많이 개선되거나 그 폐지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옳은 것이라고 해서 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노력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벌써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은 아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더불어 이 한국 남한의 그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서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요소를 더 키우고요. 혹시라도 적대적인 요소가 없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뭐 정치의 제도라든지요,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뭐랄까 양당 체제를 더 지향하고요. 여러 가지 곳곳에서 어떤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거나 없애는 그런 노력이 민간 차원에서 일단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